안녕하세요. 쏙쏙이입니다. 오늘은 공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터디들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작년에 안전하게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혼자 공부를 하면서 좀 자극이 필요하거나 문득 불안해졌을 때는 스터디를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고 스터디를 한번 세워보니까 거의 30개 가깝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알차게 활용했던 스터디를 모아서 시리즈로 기획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1탄, 여름 문풀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스터디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바로 문제내기, 안전교육, 기출분석 스터디였어요. 스터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스터디는 이럴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문제풀이 기간에 기본서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줄 그리기가 너무 힘들고 싫어요. 할 때는 문제내기 스터디를 한번 해보세요. 강론에서 안전교육 양이 너무 많아서 좀 불안한가요? 그럴 때는 문제내기 형태의 그대로 안전교육 스터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혼자 기출 분석을 하다가 좀 한계를 느끼셨다면 기출 분석 스터디를 다른 선생님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석의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스터디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문제 내기 스터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를 내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본서를 줄글로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안전교육에서는 문제를 내고 풀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회독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분석 스터디에서는 연도별 기출분석을 했는데요. 3명의 강사님의 중요도를 골고루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스터디를 모두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어요. 저와 또 다른 선생님 1명, 이렇게 2명이서 진행을 했고, 안전하게 각자 집에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제내기 스터디입니다. 문제내기 스터디에서 했던 실제 계획표인데요. 계획표에 개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일주일에 한 과목씩 진행을 했고요. 개론 한 과목, 강론 한 과목이었으니까 일주일에 실질적으로는 2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강론은 평일에 진행을 했고요. 개론은 주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강론은 하루에 2문제를 냈는데 두 선생님이 2문제씩을 내니까 하루에 총 4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하루에 4문제가 5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일주일에 총 강론 20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개론은 하루에 5문제씩을 냈는데요. 한 선생님이 5문제씩을 내니까 하루에 총 10문제가 생겼고요. 이틀을 합치면 총 20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강론, 개론을 합쳐서 40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강론은 카톡을, 개론은 전화를 이용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하지만 꼭 제가 사용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카톡 대신 밴드나 카페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전화 대신에 줌 같은 매체를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카톡을 활용해서 문자로 문제를 내니까 문제를 내면서 분석력과 응용력을 기를 수 있었고요. 문제가 많이 누적이 되면 문제집처럼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데 활용을 해볼 수도 있었어요. 전화를 통해 구술로 문제를 내는 방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고 내고 할 수 있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구술로 딱 막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카톡을 이용한 강론 스터디 방법입니다. 월요일에 각자 카톡 게시글로 문제를 내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낸 문제도 댓글로 풀게 되겠죠?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화요일에 또 새롭게 내는 문제를 게시글로 올리고요. 그리고 그 전날 월요일에 답을 올리게 됩니다. 옆에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쏙쏙이가 미술 문제를 냈네요. 그리고 나서 보라색 똑똑이가 문제를 댓글로 풀어보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파란색 머리의 쏙쏙이가 답을 달아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전날에 풀었던 문제의 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전화를 이용한 개론 스터디 방법입니다. 전화 스터디는 더 간단해요. 쏙쏙이가 먼저 전화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똑똑이가 문제를 듣고 바로 구술로 답변을 하면 되는데요. 5문제가 끝나면 반대로 똑똑이가 문제를 내고 쏙쏙이가 답변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쏙쏙이가 보정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똑똑이가 바로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 내기 스터디는 5월부터 시작해서 7월 일주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본래 계획에서는 5주 완성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더 천천히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느라고 10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짝 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 계획이 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스터디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 스터디입니다. 안전교육 스터디의 방법은 문제 내기 스터디에 카톡으로 진행한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 안전교육 스터디를 8월에 2주 동안만 짧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스터디를 할 때는 기본서나 문풀 자료를 참고해서 문제를 냈었습니다. 좌측의 계획표 부분을 보시면 안전의 여러 파트를 6가지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6가지의 분량이 비슷하게 나눈 것이니까 한번 공부할 때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을 이용한 안전교육 문제내기 스터디 방법이에요. 각자 카톡 게시글로 5개씩 문제를 냅니다. 우측에 있는 문제는 제가 실제로 냈던 문제예요. 감염병 파트를 문제를 냈었는데요. 시험에 뭐가 나올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문제를 냈던 기억이 나요. 한번 풀어보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잠깐 영상을 멈춰 보시겠어요? 네, 한번 풀어보셨나요? 다음 날이 되면 이렇게 댓글로 답을 달아보았어요. 이 스터디 또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누적되면 이것을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안전교육을 뽀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분석 스터디입니다. 저는 기출분석 스터디를 연도별 기출분석을 할 때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스터디는 7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일주일에 A형 하나, B형 하나, 즉 1회분을 진행했어요. 기출분석 뽀개기 1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연도별 기출분석을 13학년도부터 최근까지 범위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스터디를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저와 그리고 짝 스터디를 하는 선생님 그리고 같이 보는 책 요 3가지가 서로 다른 강사님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스터디를 할 때 3명의 강사님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구체적인 기출분석 스터디 방법입니다. 스터디는 전화를 이용해서 수요일과 일요일에 진행을 했었어요.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A형을 각자 혼자 열심히 분석을 하고 수요일에 전화를 통해서 A형 분석한 것을 공유했어요. 또 목요일, 금요일에는 B형을 각자 열심히 분석했고 일요일에는 전화로 B형 분석한 것을 공유했거든요. 전화로 어떻게 공유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A형의 총 8문항 중에서 누가 짝수 문항을, 누가 홀수 문항을 맡아서 먼저 이야기를 할지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쏙쏙이가 1번 문항을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1번 분석한 것을 전화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똑똑이가 이걸 듣고 있겠죠?
들으면서 자기가 분석할 때 놓쳤던 부분을 메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쏙쏙이 이야기가 끝나면 똑똑이가 1번에 대해서 보충할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쏙쏙이는 똑똑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야기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메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2번 문항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활용했던 스터디 방법은 자신의 공부 성향이나 진도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분명 공부가 지루하지 않고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오늘도 영상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